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한 21만 천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대로 11월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FOMC 회의를 통해서 총 4.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진행됐던 긴축과 같은 규모로 매우 빠른 속도인데요. 여기에 최종 금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흔들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최선의 솔루션 얻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오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걸어서 왔습니다. 차가 퍼져가지고 고생하셨겠어요. 네, 지금 네. 수리를 맡겨놨는데 네. 그래서 얼굴이 빨개요. 추워가지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오늘. 네. 네.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별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또 간밤새 이 시장에는 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저는 별일이 없지만 시장은 항상 별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CPI 네.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감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꺼낼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오늘 신세계 1시간 동안 담겨 있을 거예요. 오늘 1시간 동안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제 산타도 함께 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이 2023년 금리 전망 중간값을 5.1%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는 지속적 금리 인상 전망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과 IEA가 내년 인플레이션 둔화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로 FX는 ECB와 영국이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은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을 했었던 두 가지 빅 이벤트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이 파월 의장이 이 시장 투자자들의 김칫국을 엎어버리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앵커님께서 김칫국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조금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번 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한 시간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CPI였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패드에 대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CPI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패드 회의를 앞두고 CPI에 대해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졌어요. 네.
네, 근데 제가 항상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사실 어떤 미국 내 실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펙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포커스는 아닙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12월 13일이죠. 네, 이번 주 결과를 드러냈는데 6.0%가 떴어요. 예상치는 6.1%였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후에 이제 페드 이야기를 좀 기다렸었죠. 페드 이야기를.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사실 이제 우리 12월 FOMC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12월 FOMC 여러분들. 네. 점도표였죠. 점도표. 과연 FOMC 위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올해 뭐 점도표를 삭제한다,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한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점도표 공개 또한 제가 결과치를 보니까 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흐름이 사실 이제 어떤 CPI 이후 산타 랠리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 연말은 상승 랠리에 대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 이거를 염두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 자체는 지금 뭐 뉴스에서 도배를 하겠지만은 언론에서 어쨌든 최상단에 대한 높이 형태예요.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금리에 대한 형태가 지금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 근데 5.125%입니다. 5.125%. 자, 이는 무슨 뜻일까요? 예. 지금 5.125%가 나왔다는 건 지금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5에서 5.25%에 대한 최종금리를 반영한 상태인데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적다는 부분을 저는 시사를 해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22년도 올해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금리 인상, 긴축 스텝 뭐 이 부분으로 앞다퉈 왔었잖아요. 저는 이번 점도표 발표를 통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장세에 대한 흐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안정적인. 시장의 5.25%까지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제 점도표에 대한 형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형태는 5.125%라는 걸 가리킨다는 건 저는 이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 증시의 최저점은 나왔다라고 가능성을 내보고 있어요. 오늘 당일 수급 자체는 안 좋을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다만 시장에 더 이상 추가적인 반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매주 목요일 날 보시는 분들은 테일러 룰을 계속 강조를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테일러 룰을. 얼마 전에 테일러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일전에 테일러가 시장에 반영되는 적정 수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과거에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지표에 의거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적정금리는 6에서 7%입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 나오는 멘트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5에서 6%로 바뀌었어요. 자,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번 CPI 때 물가가 내려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실업률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에 대한 견인 자체가 느껴지기 때문에 테일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금리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저는 왔다는 걸 느껴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 연준이 최종금리에 대한 형태만 띄게 된다면은 결국은
미 증시는 저점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최근에 굉장히 보이고요. 예. 자, 전일 페드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 연준에 대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간값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좀 지켜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게 이고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다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물가와 실업률에 대한 근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가에 대한. 자, 근데 연준이 이번에 발표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파월 멘트가 좀 찬물을 끼얹는 거죠. 야, 이렇게 지표가 긍정적인데 아직도 긴축 얘기를 한다고? 시장은 긴장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 좀 의도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파른 상승세에서 이끌지 못하도록 안전적인 모멘텀을 만들고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월이 좀 겁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말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이거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칫국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생각하는 테일러 룰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전망 자체를 본다면은 여기 핵심 PC와 실업률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실업률에 대한 전망을 23년도 기준치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 게. 자, 그리고 핵심 PC는 어때요?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근거는 오히려 자, 지금 미국에 대한 적정 금리 자체가 하방 모멘텀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는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소급이 더 이상 하락한다고 논점 자체를 펼치지를 않아요. 미증시 앞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거보다는 미증시가 상승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지표에 대한 상황이 모두 말했듯이. 왜냐면은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은 2016년도, 17년도에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반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최종 금리 형태가 나왔다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야, 이제는 시장이 오른다, 이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승 랠리는 뭐예요? 상승 랠리. 자, 추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강 국면이 분명히 드러나요. 지금 유동성 장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뿌려서 이제 수급 자체가 증시에 몰리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안정성을 도모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펼쳐요. 자, 랠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 채널 링에 대한 구축으로 상승 기반을 닦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시사합니다. 자, 올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최저점이 10,484.75예요. 1484.75. 근데 지금 가능성이 내포한 부분은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22년도 차트예요. 이 저점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시사가 돼요. 다만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인데, 중요한 거는 언제 진입하냐에 의해서 논거가 나올 거예요. 언제 진입을 하냐. 이 부분의 평가값을 굉장히 대두해야 돼요. 자,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내용을 나눴는데, 지표는 좀 나쁘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하회를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업률 자체가 조금 낮게 측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단순 조정이 좀 드러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지표값으로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상승 기반에 대한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선물이든 어떤 미국 주식이든 어떤 매수세에 대한 기반 모멘텀을 앞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값에 대한 위치값 그리고 어디를 이탈을 정확히 해야 되는지 그 근거 자체는 제가 미증시 차트를 보면서 그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한 주 사실 제가 조금 고점에 대한 모멘텀을 지켜보긴 했어요. 고점이 어디 정도 나오나. CPI 이후면은 큰 상승폭을 한 번은 기록할 가능성이 컸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얌전해졌어요. 얌전했어요. 그리고 요새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동성과 긴축에 대한 과정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래량이 앞으로 미 증시 관련해서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동성 관련해 갖고 거래량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근거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제가 좀 이따 코스피 차트도 같이 연계해 갖고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한 주 지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MC 회의도 나쁘진 않았어요. 다소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내보냈던 파월 의장에 대한 멘트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뱉었을 뿐인데 결국은 저는 상승 랠리에 대한 기반, 산타 랠리에 대한 기반 모멘텀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미증시에 대한 최저점에 대한 모멘텀은 어쨌든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항상 강조를 해주셨던 이 최종 금리에 대해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수위 조절이 있었다라고 풀이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시 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 방법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껴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해외선물 23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 주요 상품들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미증시 개장 전인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가 보는 그림은 이 그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항에 제대로 걸렸어요. 저항에. 이번에 저항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좀 크게 확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증시 차트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오늘 당일 소급 자체는 굉장히 하락 모멘텀으로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관망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고 있는 위치값 자체는 따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상승세로 23년도 돌입이 들어가는구나 평가하는 건 12,339포인트 최고점에 대한 어떤 이탈 자체가 드러나면은 한 해 동안 이어졌던 이제 하방에 대한 랠리 자체는 저는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이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지표 상황으로는.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위치값에 대해서 어디를 좀 두드러지게 만져야 되나라고 평가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일 보고 있는 구간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스팬 하단에 대한 부분. 그럼 이 평가 자체가 어디에 대한 선상으로 이어지냐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자, 11,25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사이에 대한 지지값까지는 끌어내릴 거예요. 저점에 대한 형태 자체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저점은. 지금 선물 지수 차트상
예, 11,900포인트죠. 여기는 저점 1,484포인트죠. 여기는 저점이 나왔다고 평가를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어디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랠리에 대한 가능성 자체로 시사를 했을 때 이 11,250포인트에서 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평가를 이룬 다음에 상승 랠리 기반을 닦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있었던 고점에 대한 형태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산타 랠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승 기반에 대한 랠리성을 뜻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소 실망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증시가 2020년도처럼 이렇게는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팍 하고 가진 않아요. 지금 이 저점에 대한 모멘텀을 끝내고 안정성 있는 다소, 잠시만요, 화면 좀 잠시 내리겠습니다. 네, 11,250포인트에서 11,300포인트 선 이제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또 그려주신 이 선을 보니까 지금 상단 부근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탈이 그렇게 나올 보고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 예. 내가 어디서 매수를 보냐 이 차이인데,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저점에 대한 모멘텀은 어쨌든 최종금리예요. 네. 어쨌든 최종금리. 미국에 있는 추가적인 스텝이 없는 이상, 그리고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에서 네. 이거는 이제 더 깨고 내려갈 거야. 지금 뭔 일이 생길지 몰라. 더 깨고 내려갈 거야. 이거는요, 안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 관점 자체를. 그렇군요. 지금은 어쨌든 최종 금리가 나온다는 거는 상승 랠리에 대한 기반을 닫고 있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2020년도만큼에 대한 상승장은 올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왜 올랐어요? 돈을 5천조를 풀면 이렇게 상승 가능해요. 유동성이 굉장히 좋았죠. 5천조 풀면 가능해요. 5천조 풀면.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5천조를 풀어버리면,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머니라는 거는 이제 배당을 원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형태 위험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은 아니에요. 이 정도에 대한 슈팅력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종 금리, 어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이랑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랠리 기반으로 가는데 결국은 굉장히 랠리성으로 단순하게 그냥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평가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내년 상반기 흐름까지. 그 가능성이 저는 제일 시사돼요. 근데 완전한 상승에 대한 어떤 표현 자체는 최고점을 이탈을 해야겠지만, 항상 선취적인 어떤 매매를 우리가 먼저 선진입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팬 하단 부분 11,250포인트 있죠.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다음 매수세를 봐라. 안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우선적인 고려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2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오일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좀 선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도 복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신세계 좀 나오면서 오일을 70 단가까지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90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솔직히 이제 70.08이 최저점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유가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 이제 공급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승을 이루었다. 네. 이런 부분이지만, 저는 그거는 사실 시황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겨울 들어서 어떤 수요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 사실 경기 침체랑 제일 관련이 높은 거는 증시가 아니라 유가예요. 그렇군요. 유가. 왜냐면은 증시라는 거는 경기 침체보다 결국 심리 싸움, 네. 소급에 대한 싸움, 이 부분이 좀 우선 직결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 네.
오히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당일 테마주 관련해 갖고 보는 이유. 이 테마 오늘 만약에 최근에 사실 이제 감기약 테마라든가 웹툰 테마 흥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쨌든 심리 싸움이잖아요. 선 반영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주식은 그래요. 경기 침체랑은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은 유가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랑 연관성 자체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체감하면서 느끼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돈을 쓴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하겠죠, 사실상. 왜냐면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데. 예, 물가 때문에. 자, 돈은 덜 쓰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들어가는데 증시랑은 연관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유가는 관련성이 있다 이거예요. 유가는 왜 관련성이 있냐? 결국은 수요적인 측면 자체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들어갈수록 유가는 하방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됐는데 제가 오히려 보던 부분은 90달러부터 70달러까지는 내려갑니다라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요, 사실. 지금은. 왜냐? 결국 70달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70달러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90달러부터 70달러까지 강조할 때 어떤 위치값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좀 해석을 해드렸어요. 자, 매도 보세요. 네, 매도 보세요. 매도 보세요. 매도 보세요. 자, 근데 지금 단가상 조금 한 차례 더 매도를 볼 수 있다.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느낍니다. 근데 지금 상승에 대한 패턴, 최근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구조적인 모멘텀이 저는 단순 조정이라고 아직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79포인트예요. 79달러. 79달러 내외가 올 때까지는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차례 마무리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거든요. 예.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도는 단순 그냥 흔드는 국면이에요. 올리면서. 추세가 아니라 이거죠.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자리값이 연출되는데 그 강한 이유 자체는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연관성은 유가에 영향을 끼치고 수요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유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오펙에 대한 회의 자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오펙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기존 감산 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저는 평가하는 부분이 커요. 아시겠죠? 레인지 자체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70달러에서 90달러 레인지로 무난하게 23년도가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가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을 이해가겠죠. 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레인지 중에서도 매도 평가를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계속합니다. 반전이 있을 때까지. 반전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반전이 드러나면 무슨 반전일까요? 오펙이 추가 감산으로 더 확장해서 감산을 합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 분위기 자체는 오펙에서 지금 내뿜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100억 만들기님께서 국내 선물 시장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치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해 또 많은 분들 좀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님? 사실 오늘 코스피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죠. 근데 뭐 이제 미증시에 대한 하방 랠리 이 정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제가 조금 의심을 품는 부분은 예. 최근 이제 11월에 이상하리만큼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네. 좀 흐름을 좋게 탔었죠. 근데 진짜 좀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2차 전지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장 테마는 더 이상 안 비춰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해요. 더 이상. 당분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서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시장 반영이 다 끝났어요.
사실 중국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잖아요. 네. 미국이 너 중국이랑 이제 거래 안 해.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몰리잖아요, 결국에 시장이.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나왔던 테마를 좀 고려를 한다면은 네. 갑자기 이제 중국 쪽에서 감기약을 예. 안 판대요. 네. 공급을 하죠. 사재기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품귀 현상도 이게 일어나고. 있었고 더 웃긴 건 이제 요새 조금 재벌집 테마 있다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근데 재벌집 테마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관련주들이 뜨고.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코스피랑 좀 연관성을 짓는 게 아니라 예. 이런 테마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만 좀 많아요. 테마 이슈. 그게 네.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대형주 관련해 갖고는 수급이 좀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테마 이슈만 돌아다닌다는 거는 결국에 이슈성으로 장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여건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국내 선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매도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 유튜브로 이제 SYD님께서 한국 시장 코스피 2,530포인트 아직도 그 뷰를 유지하고 계신지 여쭤보셨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뷰를 보고 있던 게 2,200포인트였거든요. 예. 2,200, 300포인트였어요. 예. 제가 근데 사실 저도 왜냐면 시청자분들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막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옵니다 이거는 못해요. 예, 그렇죠. 지금 2,500까지 왔는데요. 2,500까지, 2,200에서 여기까지는 상승 기반으로 최고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딱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차이거든요.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이거 왜냐하면 질문이 항상 포커스가 보이는 게 제가 2,520포인트, 3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정확한 시점을 맞추기에는 누구도 굉장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는 정확한 시점을 한번 맞추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뭐 네. 신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조금 상승 기반으로 차트 기반이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 대한 긍정적 호재. 예. 근데 최근에 왔었던 상승 랠리 기반으로 갔을 때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화를 제가 최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적정 수치는 몇일까요? 여러분 2,000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파격 발언이신데요. 아니, 근데 2,000이요? 뭐 3,000 여러분 파격 발언까지는 아니죠. 왜냐면은 3,400에서 지금 2,300까지 떨어졌는데 네. 최저점이 지금 몇이냐면은 2,134포인트였는데 파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증거 자체가 하나둘씩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관련해서 5.12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최고 금리가 3.75%잖아요. 3.75%.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까요라는 걸 여러분들 가시성이 눈이 띄죠. 가시성이 언제까지 올라가요? 내년 10월까지요. 여러분 내년 10월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가. 내년 10월까지.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든 50 베이시스 포인트 적정하게 어떤 수치를 논하면서 가겠지만은 결국에는 5.2%까지 달성을 할 가능성이 25%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은 계속 벌어진다 이거죠. 벌어진다. 중국 쪽에서 최근 어떻게 보면은 서포트를 굉장히 했지만 이건 시장 반영이 거의 끝난 상황이고 제가 최근 보고 있는 게 이제 딥커플링에 대한 구조화예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제일 많이 드렸던 게 미증시가 이렇게 갑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코스피는 어떻게 가요? 예. 이렇게 갑니다. 이게 디커플링이에요.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효과 자체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그게 들어갈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은 이 랠리성으로 평가를 했을 때 매도 수급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예. 제가 매도를 다시, 지금은 진입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늦었어요. 자, 일단은 미증시 개장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최종 금리가 5.15%고 또 한국의 최종 금리가 3.75%로 설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또 1.4% 차이를 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앞으로도 좀 약할 수밖에 없겠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미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주요 상품을 보면 유로 FX를 제외하고는 전 상품 모두 다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1분봉 기준으로요. 오늘 나스닥 프리마켓에서 실망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이 하방 압력 받으면서 1%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는 좀 양봉을 세워주려는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그 강도가 약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3% 정도 빠진 11,595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볼게요. 그간의 상승에 대한 피로도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이 11시경 장대 음봉에 따라서 연출이 되면서 이 76달러 선도 위태로웠었는데 지금 개장 직후에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0.3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약달러 그리고 물가 둔화 신호에 1,800달러를 돌파하면서 힘이 좋았던 골드가 오늘 지수와 또 다른 상품과 덩달아 눌리고 있습니다. 1,800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장 개장 직후에도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면서 1.47% 내린 온스당 1,79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10시경부터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유로는 상대적으로 레벨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0.35% 상승한 1.0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개장 파동에 따른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오늘도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관망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한마디로 좀 표현드릴게요. 네. 먹을 게 없다. 그렇군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개장 파동 전에 어떤 파동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드러나는데 오늘 당일성으로 파동 자체가 많이 좀 눌린 모습으로 개장 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내려가 봤자 여기예요. 보이시죠? 파란색 조그만한 선 내려가 봤자. 이거 먹으려고 대응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손익비 구성이 안 돼요, 아예. 여기다 이제 진입을 해서 매도 수급을 진행을 한다면은 손실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저점 모멘텀을 구성하고 기다리다 보면 새벽 시간 2시간, 새벽 2시, 3시 돼버려요. 아예. 오히려 지금 새벽 장에 있을 형태 자체는 오히려 매도 수급 데려갔다가 오히려 조정 반등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 새벽 흐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였으면 이거는 어떤 개장 파동보다는 개장 전 어떤 선물 지수에 대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보는 게 나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저는 좀 확실한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짧은 손절 구간으로 큰 익절 폭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이 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들어서면 대응을 하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그게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점 다 왔잖아요, 미증시. 자, 미증시 오늘 당일 저점에 대한 형태 자체가 어디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예, 보더라도 잠시만요. 보더라도 지금 11,000 이제 500포인트 내외에서 그냥 저점을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오늘 당일 11,000 이제 850, 900포인트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는데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하단에 대한 랠리가. 예,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조정 반등이 좀 다소 드러날 거고 11,800포인트까지 상승에 대한 조정세가 새벽에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시황이 어중간해요, 사실. 지금 시황이. CPI나 지표는 전체 좋게 봤지만은 최근 일봉상 흐름에서는 충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형태가 11,20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신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11,2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매수 대응하는 게 저는 오히려 편하다는 주의입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앞으로 랠리, 산타 랠리, 예, 이 기반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 수급이 안 좋더라도 그렇게 뭐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것 또한 제한적이고 또 상승 올라갈 거예요. 예,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주식 관련해 갖고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선물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500선을 좀 뚫을 수 있을까요?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한적이라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상승 수급에 대한 어떤 전환 자체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테마를 조금 미리 알고 가능성이 있는 거 시사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테마주가 좀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는 시장이 어떤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는 바이고, 지금 스프레드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미증시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저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미증시는 상승 랠리로 들어가잖아요. 코스피는 랠리로, 하방 랠리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극적으로 이번에 긴축을 시작했을 때처럼 쫙 올라가고 미증시가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막 올라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랠리예요. 랠리. 그러면은 어떠한 가능성이 제일 눈에 띄냐면, 우리가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이제 상승 랠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스권은 확실히 아니에요. 박스권은 아니에요. 박스 형태에 대한 느낌보다는 네. 흔들면서 계속 내려가는. 근데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된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승을 좀 기약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 다소 조금. 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 국내 증시는 그런 이 상승 랠리조차 연출이 되기 힘들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 대한 그림이 가장 어울리냐면은, 예.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과거 모멘텀을 보자면은 이런 느낌이 강하죠. 굉장히. 이런 느낌이. 갑자기 팍 꺾였다가 또 조정을 줘요. 또 올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팍 꺾여. 또 조정을 줘요. 그러다가 더 팍 내려와요. 어쨌든 상승은 나오거든요. 그 파악이 너무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네. 어쨌거나 계속 좀 하락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6개월 정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말씀도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1년 반? 1년 반이요. 네. 1년 반이면 꽤 긴 시간인데.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좀 등락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최근에 네. 여러분들 적금을 들었어요. 네. 얘기해도 되나?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1금융권에 이제 4.7%에서 이제 5%대 사이거든요. 네. 적금을 드는 이유 자체가 뭘까요? 적금을 드는 이유요? 네. 안전하게 좀 투자처를 찾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도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금융 위기가 내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반짜리를 고민을 많이를 해요. 1년 반짜리.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왜냐면 제로금리 팍 내려가는 순간 그 6개월 모멘텀에는 4.7%짜리 적금이 최고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 이제 과세 부분. 예.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저는 적어 보여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적어 보이거든요. 현 정부 하에 진행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좋지 않은 얘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증안펀드라고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증안펀드. 여러분, 채안펀드, 증안펀드. 그거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네, 증시 악화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증시 악화 요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결국 한미 스프레드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파격적으로 3,400부터 파격적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은 랠리성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 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미증시는 선방을 해주니까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결국에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2,500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장 내에서 저는 코스피에 대한 저점 주가는 2,000 내외라고 평가를 해요. 2,000 내외라고. 2,000 내외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물려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물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손을 못 쓰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또 내린다고 보신다면 어떻게 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좀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왜냐면 저는 조금 제 생각을 견해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쵸.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게 저는 그냥 현금화 시키시라고 얘기 드려요. 웬만하면. 많은 고점에 물려 있어도. 왜냐면 그 단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 나 모르겠다. 그냥 잊고 살란다. 잊고 살란다. 한 10년 버틸란다. 근데 이게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외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막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완전 개방은 아니거든요. 예. 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외인에 대한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요. 투자라는 거는 스트레스 또한 받아서는 안 돼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물려있는 것 자체가. 네. 예. 최근에 상승 기반을 왔던 건 중국 쪽이 굉장히 협조를 가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화가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00 내외에 대한 포인트를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내려올 거예요. 너무 급격하기보다 롤러코스터보다는 그 부분을 오히려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일 이제 노란톡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가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맞선인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